안녕하십니까. 신한국 가정연합의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황복은 지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고, 그리고 3.1운동에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요즘 어떻습니까? 점점 냉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하면은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첫 번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고 세 번째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인들에게 또 물었다고 합니다. 제일 세계에서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가 일본이 가장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사는 많이 흘러갔지만은 40년 동안, 특히 일제 36년 이 강점기 기간 동안에 한일 간의 이 고립해인 역사적인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어떻게 우리는 상대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일본에는 이 천황제도가 있습니다. 그 천황이 즉위식을 할 때 보면은 일본인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이 선언문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취임식 때 읽는 이 선포하는 그 내용이 자세히 들어보면은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황의 그 혈통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한국의 조상들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은 한 뿌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이렇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은 문명의 이동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명은 고대 애굽으로부터 이제 이 문명이 서진을 해서 시랍, 로마, 이베리아 반도로 거쳐서 도서 문명인 영국으로 가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을 중심 삼고 일본을 향해서 문명의 축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천운의 운세가 함께 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융성을 하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환태평양 섭리 시대에 굉장히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짧은 기간에 굉장히 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명은 이제 곧 현해탄을 넘어서 이 한반도 땅으로 이미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충지대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100년 정도 빠른 그런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서구의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서구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 합리적인 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의 근대화를 일찍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과 더불어서 그 국가의 그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일찍이 제국주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서구의 정신 문명을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종교적 측면의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 국가의 반열에 진입을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정신적인 근대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고, 일본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측면의 근대화를 이루어서
정신과 문명, 이 두 문명이 같이 잘 화합하고 또 협력을 하고 조화를 이루게 됐다면 이 한반도에 일찍이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본이 식민지 그 제국주의 반열에 들어서 가지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구축을 하면서 한반도와 엄청난 충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40년간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으로부터 황국 시민화 정책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정신문화를 완전히 말살을 해버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 간의 이 문제는 이 40년의 그 역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한일 갈등은 지속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한일 갈등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청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놓고요 해답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화운동가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이죠. 청년 시절에 유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일본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2년 6개월 동안을 계셨는데 그때 무슨 운동을 하셨느냐면은 이 독립운동을 일본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동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조기 졸업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때에 일본 경찰로부터 취조를 받아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어디에서 고난을 당했느냐면 경기도 경찰부 거기 가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경찰부가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모진 취조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때 고문을 했던 형사가 구마다 하라라고 하는 형사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아주 심하게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 고문을 했던 그 경찰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니까 한국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 부산까지 야밤 도주를 시켜가지고 배를 마련해서 일본으로 밀항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역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지 않으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 총재님께서 아주 아끼는 제자를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58년에 일본으로 밀항을 시켜가지고 일본의 기반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총재님께서 1993년 6월 2일부터 94년 11월 20일까지 일본 여성들 16만 명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특별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왜 16만 명을 교육을 시켰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한국의 어린 우리 소년들이 아주 20세 전후가 되겠죠. 이런 우리 소년들이 일본의 위안부로 많게는 한 16만 정도가 일본으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수가 이 원한 맺힌 이 16수를 어떻게 해방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요. 일본 여성들 16만 명을 제주도로 절반 부르고 또 경기도 여기 구리 수택동이 있습니다. 수택리에 거기에 불러가지고 25차례에 거쳐가지고 16만 명
일본 여성을 특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여성들을 불러다가 자매 결혼을 시키면서 역사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때 동참을 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일본의 여성들이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내용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하면서 한국 우리 여성들의 손을 꼭 잡고 정말로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고 또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동반 국가가 되어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결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인데요. 일본 여성 지도자들을 22,000명을 전 세계 185개 국가에 보내가지고 평화의 활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22,000여 명이 가정을 등지고 세계로 흩어져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지난날 이 대한민국에서 저질러졌던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세계에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한일 간의 이 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일 간의 관계는 어느 정치인들이 단상에 서가지고 사죄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풀려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지난날의 역사에 이제 매여가지고 거기서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사랑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를 하면서 우리 문선영 총재님께서 이런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면서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